논술과 국어가 동전의 양 측면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 다 들으면 어차피 여러분들이 다 수능도 보고 내신도 하고 논술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다익선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고요. 사실상 내년 2021학년도 그 입시 전형은 올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내후년 뭐 어떻게 될 거냐? 그거는 그때 가서 고민하시면 되고, 특히 오늘 여기 고1 학생 학부모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당장 내년에 어떻게 할 거냐와 관련돼서는 올해와 거의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변한 게 몇 가지 있는데, 논술이 약간 줄었어요. 원래 한 12,000명 정도 뽑던 것이 이제 11,000명 정도로 뽑습니다. 그래서 약 1,000명 정도가 감소를 했는데, 질적으로는 큰 비중 차이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은 원하시는 게 인서울 아닌가요? 특히 논술 34개 대학은 대부분이 이제 서울권이고 상위권, 중상위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상위 15개 대학의 입시 전형이 되게 우리에게는 관심이 가는 부분인데, 교과 전형은 조금 늘리긴 했지만 8%밖에 안 되고, 교과 전형으로 인서울을 한다는 것은 뭐 낙타가 바늘 꾸면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그 아시죠? 그 뭐 한 교과는 이제 평균 한 1.5 내외 이렇게 돼야 들어가는 건데, 이제 지방에서는 뭐 교과 내신을 좀 인정할지 모르지만 상위권, 중상위권 15개 이렇게 대학은 별로 내신을 인정하지 않아서 학종을 많이 뽑아요. 학종을 많이 뽑고, 또 하나는 사실상 논술이 전국 평균 3.5%밖에 안 되지만 상위권 15개 대학 평균은 10.9%, 그러니까 11% 정도 뽑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또 학종을 많이 뽑긴 하지만 그 논술 11%가 사실상은 그 상위권 의미에서가 아니라 우리 그 지방에 있는 부천이나 인천이나 시흥이나 이런 그 소위 서울 외곽에 있는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학생부 전형보다는 훨씬 인서울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러한 전형이라는 것을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종도 특목고나 자사고, 그 다음에 이제 강남 8학군을 위해서 만든 건데, 논술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틈새를 뚫고 들어가는 데 있어서 논술이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걸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논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논술 전형에 대한 게 이제 6페이지부터 나오는데, 뭐 모집 인원은 거의 변화가 없고요. 100명 이상을 축소하는 대학이 이제 연세대, 한양대 뭐 이런 데입니다. 사실 연세대, 한양대는 별로 이렇게 언강생심 별로 이렇게 많이 생각을 안 해서 그게 크게 아쉽지가 않은데, 그 성신여대가 좀 아쉽네요. 그죠? 102명을 이제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두드러지고, 그 외에 이제 선발 인원을 늘린 데가 그 이제 연세대 미래 캠퍼스 원주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여기 혹시 이과생 있어요? 뭐 한국산업기술대도 118명 늘렸네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사실상 그 모집 인원이 뭐 전체 한번 1,000명 드는 것은 여러분들이 합격하느냐 불합격하느냐에 있어서 큰 변수가 못 돼요.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유리해진 게 뭐냐? 올해 작년보다 더 유리해진 게 있습니다. 이게 워낙 이제 정부 쪽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하라고 이제 요구가 많고, 너무 이제 시험 전형이 어렵다 이렇게 요구가 많아가지고 그것들을 일정 정도 반영하는 차원에서 수험생들에게 좀 더 편한 조치를 취한 게 몇 개 있습니다. 일단은 수능 최저 기준이 없는 대학이 14개 대학입니다. 수능 최저 기준이 작년보다 많이 완화됐어요. 성신여대가 원래는 그 3합 7에서 올해부터는 2합 6으로 3등급 2개만 맞으면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고요. 홍익대도 그 참 괜히 그 최저만 높은 대학이다 알겠는데 3합 6에서 3합 7로 현실적으로 좀 하향 조정했고요.
덕성여대도 2합 6에서 2합 7로 낮췄고 이화여대가 그동안에 최저 기준이 제일 높았었거든요. 뭐 의예대 빼놓고는. 근데 이제 2합 5에서 3합 6으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많이 현실화한 게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 좀 참조하시고, 뭐 자연계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다 한 등급씩 내렸습니다. 더 희소식은 뭐냐면 그 사탐, 과탐, 이게 탐구 반영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성균관대는 뭐 2합, 응? 두 개를 합쳐서 뭐 2등급이 돼야 된다. 뭐 이러한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 하나만 맞춰도 2등급 하나만 맞춰도 2등급으로 인정해주는 그러한 대학이 지금 이화여대와 한국외대가 그렇게 변했어요. 내가 외국어, 제2외국어 한문 하시는 분들이 사탐을 대체할 수 있어요. 뭐 성대, 중앙대, 이대 이런 데는 제2외국어 한문을 탐구 한문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뭐 2등급 두 개를 맞춰야 되는데 그만큼 운신의 폭이 넓어진 거죠. 논술 전형의 개요입니다. 그러니까 내신도 이제 어느 정도 반영하는 대학이 있고 그다음에 논술 100% 대학도 있긴 한데 대부분이 내신을 반영하죠. 근데 내신 반영 방법이 내신 몇 프로 반영되고 또 교과와 비교과는 대충 아마 50 반영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비교과도 특별한 대학 아니고는 거의 뭐 출석하고 봉사 이 정도 생각하면 되는데 사실상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내신은 별 큰 의미는 없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최저학력 기준이죠. 이런 것들 잘 살펴보시고 나중에 입시 지원하실 때 요거를 참조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께서 어떻게 하면 논술 내지는 뭐 학종 면접에 붙을까 이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그 정확한 팁을 여기서 얻어가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입시는 과학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통밥으로 내지는 그냥 이렇게 남들 따라서 부안해동 해가지고 남들 저거 하니까 나도 한번 해봐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철저하게 데이터에 기초해가지고 통계에 근거해서 자신의 이 조건과 즉 위크 포인트와 스트롱 포인트 이런 것들을 수학 분석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하고 데이터를 연결해가지고 전략을 짜야 돼요. 일단은 내가 어떠한 수시 전형을 쓸 것인가. 여러분들 그 사실은 교과로 인서울은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어요. 1.5 내외입니다. 근데 1.5 내외로 하더라도 소위 뭐 세종대 뭐 이런 데를 가는 거지 뭐 스카이는 1.5라고 해도 거의 못 간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또 교과에 별로 관심도 없으시고 학종은 사실은 우리가 뭐 2등급에서 뭐 3등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2점대가 돼야 돼요. 2점대 초반이 돼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비교과인데 이번에 보니까 올해는 좀 특목고 애들이 많이 줄줄이 낙방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응? 그래서 이제 일반고 애들을 좀 많이 뽑아줬어요. 여론을 좀 찾아주기 위해서. 이제 그런데 올해만 일시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커요. 뭔 얘기냐? 이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사실은 학종에서 내신 등급이 어느 정도 돼도 사실상 비교과 부분에서 경쟁력이 많지 않고요. 또 하나는 이 자기소개서나 이제 면접 같은 걸 보는 데 있어서 이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이제 그 학종만을 하고 그런 학생들이 많지가 않아 가지고 충분히 이제 훈련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학종이 생각보다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논술은 사실상 이 교과나 학종이 안 되는 학생들이 주로 이제 3에서 4등급 학생들이 봅니다. 근데 그 1등급짜리는 거의 없어요. 근데 사실은
수능이나 교과 1등급이 보면은 논술 합격률이 높아지는데 1등급 학생은 거의 없고 또 1등급 학생이 가끔 보더라도 다 낙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등급 학생은 전부 이쪽으로 집중하고 그냥 혹시나 몰라서 논술 한 개 정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상위권. 근데 거의 다 낙방. 그래서 합격률이 제일 높은 게 3, 4등급인데 그 3등급하고 4등급하고 거의 비슷해요. 50% 약간 높고 그 다음에 막 30%, 40%대인데 사실은 이제 6등급 이하는 이제 합격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1등급에서부터 5등급 사이는 거의 이제 내신 차이가 없어요. 근데 아무튼 논술이 3, 4등급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는데 사실상 이 논술의 이게 등급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내신 등급은.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 아무튼 내가 교과나 학종으로 못 가는 학생들은 이제 논술을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학종하고 내지는 교과하고 논술을 투 트랙으로 이제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결과는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논술에 올인하는 학생들 합격률이 압도적이고요. 학종하고 내지는 교과하고 그 논술을 두 개를 이제 투 트랙으로 이제 하는 경우는 합격률이 상당히 이제 거의 없더라. 이 전략은 대학 등급은 비록 한 단계 낮지만 학종에서 합격할 확률이 매우 높을 때 구사해야 한다. 이렇게. 그런데 대부분이 이제 학종도 비슷 이렇게 간당간당해요. 그리고 논술도 집중을 못 해요. 그러니까 학종이 확실하게 붙을 거라고 하는 100%의 확신이 없는데 학종 준비도 되게 만만치 않거든요. 이것도 욕심부리고 이것도 욕심부리다가 두 마리 토끼 다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내가 이제 수능 점수가 어느 정도 좀 1등급에서 3등급 사이 이제 평균 한 2등급이면 합격률이 높은데 왜냐면 이제 수능 1등급이면 정시라든가 이제 학종으로 교과 많이 가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리 논술이 상당히 유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제 언어 논술도 기본이 돼 있고 특히 수학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자신이 있으면 합격률이 2배가 높아요. 수리 논술이.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특히 자연계 같은 경우는 자연계 수학이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자연계를 포기하고 인문계 쪽으로 소위 나영으로 응시를 하고 인문계 논술을 보러 하는 학생들이 몇 명 있었어요. 이제 그런 애들이 몇 명 붙었는데 특히 자연계 학생들한테 유리합니다. 가형 수학을 하다가 나형 수학 수리 문제 풀면은 식은죽 먹기야. 이런 거예요. 사실 우리 학원에는 거의 뭐 7, 80%가 배수진자예요. 사실상 배수진 반이 합격률이 제일 높더라고요. 올인하는 반이. 제가 과학적인 통계를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학원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런 거 수능 체제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고통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수능 성적은 고3 기간만이 아니라 19살 때까지 초등서부터 고3까지의 전체적인 그 학습 능력, 사고력의 축적물이에요. 그래서 몇 달 만에 실력이 늘질 않아요. 사실은 논술은 1년만 하면 실력이 확 늘 수 있어요, 거꾸로. 그런데 수능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9월달, 요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의 10중 8구는 9월달 모의 성적이 그대로 나와요. 왜냐하면 9월하고 11월 수능하고 거의 패턴이 똑같아요. 난이도하고. 근데 이제 3, 4월, 6월 전까지는 범위가 정해져가지고 난이도가 좀 낮고, 어느 정도 내가 확률적으로 등급을 좀 맞추기가 쉬운데, 9월 달에는 문제를 확 풀어버리고, 진짜 실력 테스트거든요. 근데 내가 예전 제일 잘 나온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11월 달에 옛날 걸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순간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삼합육, 뭐 성대, 중앙대 이런 데 보려고 하는 친구들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수능 최저를 너무 높게 잡아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수능 최저를 또 너무 낮게 잡아가지고 외대나 경희대 볼 수 있는데, 뭐 이합
6 이런데 덕성여대나 뭐 서울여대 이런 데로 해서 붙은 학생들 이따가 동영상도 보실 텐데 그리고 또 이제 그것도 손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9월 모의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정말로 현실적인 수능 최저 기준을 잡고 입시 전략을 짜셔야 돼요. 안 그러면 돈만 낭비하고 시간만 낭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따가 데이터 보시겠지만 저희들은 일부러 인원이 많은 데를 많이 보냈어요. 경영대 경제과. 그것도 이제 수리논술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경영경제가 수리논술을 많이 보는데 인원을 막 100단위, 200단위 뽑잖아요. 그죠? 그런데 합격률이 제일 높아요. 또 이제 우리가 수능 최저를 맞출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 최저 뭐 예를 들어서 2합 6 내지는 2합사가 많아요. 요거를 맞춰서 많이 들어갔거든요. 우리 이제 탑에서 일단은 제일 쉬운 게 뭐냐면 국어하고 탐구예요. 사탐, 과탐. 근데 특히 여기 전부 인문계가 많으니까 국어를 가지고 우리 학원에는 최저 기준을 맞춰가지고 2합사나 2합육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국어를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언어 실력이 늘잖아요. 그러면 사실 논술이라는 건 언어 논술이기 때문에 논술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는 거고 또 우리가 국어와 논술을 같이 하는 이유는 이 논술을 하다 보면 또 비문학 독해나 비문학 실력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논술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비문학 4점짜리를 다 맞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또 국어 1, 2등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국어를 잘 하면서 수능을 올리는 것이 논술과도 전략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언어 논술 점수가 어떻게 되냐면요. A 학점만 붙어요. 이따가 이제 15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쟁률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미디어학과 이런 데 내지는 한양대, 연세대 이런 데는 진짜 그 경쟁률이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논술의 고수들만 오는데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전부 A 등급을 맞는데 A 플러스, A 제로 마이너가 이렇게 있어요. 논술 점수가 그리고 이제 B 플러스, 이제 B 제로 마이너스 요 점수대에서 맞아서 합격을 하는 거예요. 1번 문항이 A 플러스. 예? 예를 들어서 2번 문항 B 플러스. 그리고 합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3번 문항은 A 제로 이상이 나와줘요. 그러니까 B가 나올 수는 있는데 평균 A 제로가 나와야 돼요. 90점 맞는 애들과 100점 맞는 사이에서 경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경쟁률이 의미가 있는 거는 연세대, 한양대, 미디어학과, 심리학과 이렇게 좀 핫하고 대세인과 있잖아요. 이런 데 아니고서는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평균 A제로가 되지 않으면 다 떨어지는 거죠. 4명, 뭐 7명 뽑고 이러는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논술은 B 플러스나 B 제로라도 수리가 A 제로 이상 나온다던가 뭐 내가 논술이 다른 애보다 약간 한 끗발 낮아. 그런 다른 애들보다 조금 좀 부족한데 수학을 잘하면 붙어버려요. 왜냐면 문과 학생들이 수학을 잘 못하잖아요. 그리고 기피해요. 경쟁률이 제일 낮아요. 경영경제가. 그런데 많이 뽑아요. 근데 또 경영경제가 취직이 잘 돼요. 그런 면에서 그러한 전략을 딱 짜니까 이제 합격률이 높아지는 건데 소위 A 학점 90점이죠. 90점 이상의 학생들의 경쟁률도 보면 한 4대1 정도 된다고 합니다. 4대1. 그러니까 논술 경쟁률은 실질 경쟁률은 4대1이다. 경기 대학교 합격생도 있어요. 정다은 뭐 이렇게 있는데 6, 7, 8, 9, 10이 다 우리 탑이더라고요. 근데 걔들도 A 제로 내지는 B 플러스 이렇게 맞았을 거라고요. 응? 아무튼 그런 겁니다.
연세대학교를 제외하고는 6등급 이하가 붙은 경우를 제가 못 봤어요. 왜냐하면 저희 학원에 상담을 오시는데 좀 괴로운 경우가 많았어요. 아마 6등급, 7등급 학생들이 몇 명이 왔었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 학생들이 과연 가능성이 있을지에 대해서, 왜냐면 논술 1등급으로 만들 수는 있어요. 논술 1등급으로 만들 수는 있는데, 사실 6등급 이하는 아까 내신표 보셨듯이 점수 차이가 확 나버려요. 그러니까 학교도 자존심상 6등급 이하는 안 받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학종도 커트라인이 대충 있어요. 그러니까 좀 비교과, 교대도 뭐, 야, 봉사활동 100시간 이상 안 되면 아예 잘라버리듯이 교사의 자질, 봉사정신 이런 거. 야, 논술, 아무리 로또라고 하지만, 그래도 6등급은 너무 우리 학교 자존심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래가지고 6등급 밑에는 다 잘라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6등급이 붙긴 했는데, 특목고야, 특목고. 그럼 뭔 얘기냐면, 내신 반영 비율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괴로운 게, 우리 아이가 논술로 갈 수 있을까 할 때, 영업적 이익으로 따지면 받아서 가르쳐야 되겠지만, 그래서 내가 한번 찾아봤어요. 일일이 다 찾아봤는데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술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3등급 이내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수능을 3등급을 못 맞으면 풀기가 못 풀어요. 못 풀어. 그러니까 난이도가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리 논술로도 몇 명 합격 많이 시키니까 막 와서 우겨요. 막 우리 애들 제발 좀 수리 논술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3등급 만들어서 증명서를 보여주시라고. 모의 수능에서 수학 3등급 나오면 내가 가르쳐 주겠다고. 이렇게 해서 돌려보내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신도요. 3학년 1학기까지 6등급 이내로 어떻게든 끊어주셔야 돼요. 수능과 내신과 논술의 3차 방정식, 이 함수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논술 1등급이 일단 돼야 돼요. 논술 1등급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수능 최저를 맞춰야 돼요. 근데 최저를 안 맞춰도 돼요. 왜? 최저 없는 데 가면 되니까. 물론 합격률이 낮습니다. 그런데 1등급 실력이 무조건 되는 속에서 최저 있는 대학과 없는 대학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내신인데 1에서 5등급이면 됩니다. 그리고 논술은 1등급이 커트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다 컷라인이에요. 논술 뭐 조금만 하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것이 컷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외대를 왜 많이 붙였냐면 그냥 뭐 외대도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우리가 과학적으로 교재도 만들었고 정말로 외대를 붙일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외대 성대 전문 학원 맞습니다. 출제 경향이나 평가 채점 기준이나 평가 요소 이런 걸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에 맞는 교재를 만들고 수업을 하고 예시 답안까지 모범 답안을 정확하게 쓰는 걸 반복적으로 훈련시키니까 되는 거예요. 우리 학원에서 2020년과 2019년 논술 전형을 붙은 학생들 합격생을 보니까요. 보세요. 2019년도에는 수능 최저 있는 대학을 붙은 학생이 70%였습니다. 냉정한 겁니다. 수능 최저가 없는 데에는 30%밖에 못 봤어요. 뭐 인하대, 카톨릭대, 단국대 이런 데 있잖아요. 경기대, 아주대 이런 14개 대학에 붙은 애들이 30%고 수능 최저 뭐 3합 6이든 뭐 2합 6이든 2합 4든 2합 5든 마친 애들이 70%였고요. 올해도 똑같아요. 패턴이. 73%가 붙었고요. 27%가 최저 문제 붙었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것이 합격률을 소위 2배 이상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러잖아요. 뭐 연세대학교는 아유 뭐 센 애들만 가는 거야. 뭐 한양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상 제가 원래 연세대 출신이고 또 연세대 킬러인데 제가 2년 동안 연세대를 합격을 최근에 못 시켰어요. 올해도 연세대를 합격을 못 시켰습니다. 죄송스럽게도. 근데 예비번호 1번, 중문학과 예비번호 1번. 왜 그러냐. 한양대도
저한테 수업 들은 친구들이 전국 모의고사 2등, 전국 모의고사 22등 이렇게 2명이 들었어요. 그리고 부천여고에서 글 제일 잘 쓰는 친구가 우리 탑에서 글 제일 잘 쓴 친구가 있었어요. 그 3명이 나는 붙을 줄 알았어요. 한양대를. 근데 다 떨어졌어요. 예비번호에도 못 들었어요. 연세대에도 예비번호 1명 딱 하고 예비번호 7번하고 1번이 됐는데 아직도 추합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연세대는요, 논술 1등급이 중요하진 않아요. 일단 영어제 시문이 나와요. 처음에는 연대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한 10명 정도가 듣다가 마지막에 4명 시험봤어요. 4명. 영어제 시문이 쫄아가지고 영어제 시문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일단 그 다음에 또 수리 논술은 아닌데 수리 개념이 나와요. 뭐 표준 편차, 적분부 확률, 뭐 이러한 뭐 정규 분포 이런 개념들을 논술과 연결시켜서 사회 현상에 설명하는 거야. 수학적 개념을.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복잡하니까 힘들어해요. 또 자신감 확 잃고 약간의 글이나 독해력 있잖아. 글쓰기나 독해력은 1등급인데 즉 다른 대학 보면은 다 붙을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적인 영역에서 좀 부족한 거예요. 자, 아무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몇 가지 부분적인 그 약간의 그 블랭크 내지는 특이점이 있어요. 영어나 뭐 수학적 개념 이런 거 말고는 연세대를 붙었는데 성대를 떨어졌고 제 우리 학원에서 보면 중앙대를 아까 우영서 있잖아요. 나 수리로 해서 학생부는 도저히 못 갔는데 걔가 경희대 24번 예비. 경희대보다 중앙대가 세잖아요. 수능 최저도 2하면 6이고 랭킹이 훨씬 높은데 중앙대는 붙는데 경희대는 떨어져요. 수리 문제가 경희대가 제일 쉽거든요. 근데 경희대를 떨어져요. 그리고 성대는 붙었어요. 이따가 보여줄 거예요. 백지훈이라고. 근데 건대는 떨어졌어요. 성균관대 붙은 애가 건국대를 떨어져요. 외대를 붙었습니다. 여기 유예술하고 이관왕 외대하고 몇 개 붙었는데 카톨릭대 예비 1번. 카대가 제일 낮잖아요. 학교 레벨이. 그리고 만만하다고 체저도 없다고 그러고 카대나 볼 거야. 문제 쉬워. 그렇지 않아요. 외대는 붙는데 카대를 떨어져요. 이건 뭐냐면 논술 1등급의 상대성 원리라는 겁니다. 카대를 떨어지고 연대를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논술은 절대 사슴을 잡던 토끼를 잡던 거기에 전력 질주하는 거예요. 호랑이도. 에? 사슴 잡으면 옆에 토끼 한눈 팔지 않는다는 거죠. 토끼 한 마리도 최선을 못하면 놓친단 말이죠. 제왕 호랑이도. 그렇기 때문에 카톨릭 때는 쉽고 연세대는 어렵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다 사기예요. 그거 아니에요. 어떤 학교는 수리를 보고 어떤 학교는 영어 제시면 좀 그거에 대한 특화된 부분에 약간 차이가 있지 논술 기본기에 있어서는 다 1등급이 되고 그 안에서 이렇게 다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논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본기가 중요해요. 에? 기본. 히딩크가 얘기하잖아. 우리 4강 우리 축구의 신화 월드컵의 기본이 뭐예요? 기초체육부터 길렀잖아. 허벅지 튼튼하게 하는 것부터 길렀다는 거 아닙니까? 달리기를 못해 한국 축구가 풀로 90분을 못 뛰어. 그거부터 고쳤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기본기부터 가르친다 이거예요. 기본기를 A학점을 만들고요. 그것도 똑같아요. 문법 기초가 안 되면 1, 2점짜리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1등급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서 1등급을 만들고 너가 수리를 잘하냐 영어 조금 하냐 영어가 2등급 때 수학이 2등급 때 이런 거 보면서 내신이 몇 등급이야 이런 거 보면서 과학적으로 배치해 준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결론은 뭐냐? 스트라티지다. 전략이다. 입시는 과학적 전략이라는 거죠. 다 모든 것을 통계에 기초해서 학생들에게 저스트로 합리적으로 정확하게 평가해서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논술로 32명 붙고 학생부로 14명 붙었어요. 작년에는 논술이 그 14명 정도의 학생부가 올해 18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완전 역전됐어요. 갈수록 학생부가 더 어려워진다. 그리고 예비번호 1번 받은 학생이 이제 2명 정도가 앞으로 추합하면 총 48명이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소위 논술 면접으로 합격한 사람들의
평균 합격률이 41.4%예요. 작년에는 33%였어요. 우리 블로그에 떠 있어요. 33% 합격률. 많이 올랐죠. 그리고 논술 합격생만. 이게 이제 30명이 아니고요. 32명이죠. 오타입니다. 32명 중에 보니까 1년 동안 들은 학생들. 이거 별표 치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입시 설명회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겨울방학, 1월부터 1년간 완주한 학생이 32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몇 달을 못 가고 막 흔들려. 이따가 보시겠지만 방해 요인이 많아요. 일단 담임 선생님 너 미쳤어? 너 재수할 거야? 뭐. 이런 게 로또야. 그거 불가능해. 막 이런 거에 대한 소위 동조현상을 많이 일으켜요. 사람들. 거기에 흔들려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내 실력이 어떻게 1등급이 하루아침에 되냐고요. 수학이나 영어도 1등급이 3년 이상 해야 되는 건데 한두 달 해놓고 내가 이제 첨삭받다가 야, 더 열심히 해야 돼. 너 지금 80점이야. 막 그게 이제 좌절하고 조급한 마음에 이제 그만두는 학생들이 한 3분의 2가 돼요. 그러니까 상담 한 300명 했는데 한 116명 수업 들었고요. 상담 3명 중에 1명이 수업을 들어요. 그리고 110명 중에 32명만 1년을 꾸준히 들어내세요. 하실 분들은 1년간을 꾸준히 하겠다는 각오가 없이는 웬만하면 저하고 상담을 하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깝잖아요. 1년 동안 한 학생들은 53%입니다. 저다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1학기 이상을 수업 들은 학생이 있습니다. 뭐 4월 달서부터 이렇게 와서, 근데 저는 여름방학 이렇게 와서 이제 시작한 애들이 8명이 합격했어요. 29명 중에. 그래서 27.5%고요. 그 다음에 여름방학 이후에 1학기 미만 들 학생들은 3명밖에 안 돼요. 3명. 29명 중에 10.3%. 이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다른 학원은요, 1명, 2명 붙기가 힘들어요. 논술학원 가보세요. 합격자 명단 있는데 있나. 사실 10.3%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실 1년을 들으면 50% 이상이 합격한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기적이죠. 뭘까요? 그 비법이? 이따가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외대 작년에 6명에서 3명 붙었습니다. 올해는 10명 들어서 5명 붙었어요. 확실히 외대는 채점 기준과 평가 요소와 출제 의도, 그리고 학교 측의 그 여러 가지 예시 답안 분석 이런 것들이 면밀하게 돼 있어요. 교재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강의도 저랑 배우신 선생님이 제 제자인데 둘이서 이제 해서 아마 계속 50% 이상이 날 것 같습니다. 아까 그랬지만 말씀드렸듯이 내신 반영 성적도 되게 낮고, 그래서 우리 부천에 딱 맞아요, 외대가. 성대 작년에 1명 봤어요. 7명이 수업 들었다가 소위 영어 2등급 포함해서 3학년인데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춘 애가 딱 1명이었어요. 1명이 소래고인데 붙었어요. 100%죠. 근데 올해는 그래서 제가 좀 신경 썼어요. 관리를 해서 이제 5명이 시험 봤어요. 수능 최저를 맞춘 애들. 그걸 준비를 해가지고 2명이 붙었어요. 그 다음에 수리논술은 10명 중에 6명입니다. 인문 4명, 자연계 2명. 무려 60%입니다. 그리고 모집 인원이 많은 단위, 경영, 경제, 자유경공, 그 다음에 학부, 뭐 인문학부 이런 거. 우리 그 성대 붙은 애들 인문과학부, 그래서 많이 뽑아요, 100명. 이렇게 많이 뽑는 데는 사실상 32명 중 15명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47%고 경제 경영이 무려 10명이 붙은 거죠. 이것을 다 코치를 해준 거예요, 제가. 또 웬만하면 수리 같이 봐. 경영은 다 이제 수리를 하거든요. 경영 경제 쪽으로 가. 또 수학 몇 등급 나와. 해가지고 다 상담해가지고 배치를 한 결과 이러한 성적이 나왔다. 여러분들 하루에 13시간 공부하잖아요. 수능, 내신 이렇게, 고3. 하루에 5시간 자면은, 그거는 무조건 떨어지고 4시간 붙으면 붙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논술을 일주일에 6시간을 더 추가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특히 이제 수능 최저를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은 논술을 더 늘리셔요. 그래서 학원에서 수업 4시간 정도 듣고 글 한번 쓰고 또 첨삭 받은 거 집에서 고쳐 쓰고 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꾸준히 일주일에 6시간을 해야 논술 1등급이 될 수 있다. 이거 안 하고 논술 1등급을 하게 해주세요. 그러한 비법을 알려주세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도둑놈 실패인 것 같아요. 6논술을 만약 했을 때 상향은 하나만 하세요. 하나. 9월달 모의 평가 기준으로 해서 그거보다 약간 더 나오는 걸 의욕을 부리려면 한가. 내가 2합사인데 3합6을 드립다 쓰지 말고 3합6은 한가 뭐. 한 대학만 하라. 대부분이 그러면 4개는 2합사로 깔고 2합사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2합6으로 하나를 쓰는 걸 이렇게 해서 상향 하나, 안전 하나, 4개, 하향 하나 이렇게 해야지 대부분이 막 전부 그냥 상향으로 쓰거나 다 하향으로 써가지고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아요. 수능 점수 잘 나와도 후회하고 후회하고. 논술 지원 전략을 짤 때 대학별 유형이 되게 중요합니다. 대학별 유형을 나와 어디 부분에 맞는지를 잘 판단하셔야 돼요. 논술은 대학별 유형 공식이다 이런 말을 제가 만들어내요. 유튜브 동영상을 내가 이렇게 딱 찍는데 왜냐? 논술의 기본기를 갖추고 나면 이제 응용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논술 시험이 학교마다 다 달라요. 이게 우리나라의 병폐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진짜 그 유형에 적응하는 게 너무 어려운데 또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의 한국 사람들이 정말 DNA, 이 민족성이 대단합니다. 저기 중동 막 50도에서도 일하고 시베리아 영하 70도에서도 일할 수 있는 적응력을 갖춘 게 우리 민족이거든요. 그 배달의 민족의 피를 우리 학생들이 갖고 있어서 모든 대학교 유형에 한 달이면 다 적응해버려요, 학생들이. 야, 대단합니다. 근데 나이 먹으면 못해요. 근데 젊으니까 가능한 건데 중요한 것은 뭐냐? 유형별 공식을 외우지 않고 그것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죠. 기술이 없이 시험 보면은 다 떨어지는 거고, 특히 여러분들 모의논술 있잖아요, 모의논술. 4월 달부터 이제 8월 사이에 모의논술 봅니다. 모의논술 웬만하면 보지 마시고 보더라도 저하고 상담하고 있어요. 모의논술을 한 몇 개를 들었어. 이제 막 분기탱천해. 이제 나 이제 실력 좀 물이 오른 것 같아. 그리고 막 궁금해, 내 논술 실력이. 그래서 우리가 막 90점 넘게 나오는데 지가 몰래 가서 봐. 선생님한테 얘기 안 하고 몰래 가서 보고는 선생님 나 논술 안 할래요. 왜? 그랬더니 엄마한테 전화하고 막 항의하고 뭐 논술 잘 가르친다더니 애가 모의논술 74점 나왔어요. 뭐 어떡할 거예요? 뭐. 모의논술을 유형에 대해서 사전에 채점 기준이나 평가에서 공식 규칙을 알고 시험을 봤어야 1등급이 나오지. 그거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글쓰기 훈련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의논술을 활용하는 거 좋아요. 자신감을 확 업그레이드 시켜줘요. 근데 유형별 공식을 알고 모의논술을 봐야지 성적이 제대로 나오지. 처음에 모의논술 이런 거 없이 봤다가 다 60점대 70점대로 다 점수가 나오니까 그거 유의하셔라. 모의논술 보려면 저하고 상의하고 사전에 한두 문제 풀어보고 가셔야 된다. 연세대를 볼 친구든 하도립대를 볼 친구든 누구나가 통과해야 될 관문이 논술의 기본 정석이라고 이 논달이 만든 교재가 있습니다. 맨 위에 나와 있는 그 텍스트로 한 달 가르치고 논리의 힘으로 2월부터 7월까지 가르쳐요. 그래서 이 논술의 기본 정석이 사회하고요. 그 다음에 논리의 힘, 새싹을 키우는 것이 지금 4 곱하기 6이 24개 주제예요. 6달을 4주, 6달을 24개의 주제를 갖고 교양을 쌓고 그 주제에 대해서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24개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문제가 변형돼서 나오는데 어떠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응용할 수 있는 그러한 베이스를, 토대의 힘을 키워줘요. 그 다음에 논리의 나무는 8개 주제를 압축합니다. 이 24개 주제를 다시 압축해서
가장 빈도수가 높은, 출제 빈도가 높은 거, 그리고 핫한 쟁점 8가지 주제로 해서 이거를 이제 종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서 이게 이제 8월에 여기 때는 이제 주 2회 합니다. 이때 이제 뭐 온리얼 태양볕에 저도 이거 나간다고 이때 1등급이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물론 이때부터 1등급 되는 애들도 예외적인 애들이 있어요. 뭐 4월 달에 뭐 A 플러스 받고 막 이런 애들도 있는데 1등급이 9월, 8월 달에 하고 딱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별 유형으로 가는 거예요. 알겠죠? 대학별 유형은 9월 이후부터 해나간다. 근데 어느 학원 보니까 처음부터 인하대를 20명을 놓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런 건 옳지 않아요. 내가 인하대를 볼지, 내가 뭐 수리논술을 볼지, 연세대를 볼지, 그거는 여름방학 이후에 결정해요. 또 단계별 5단계 이 프로세스, 이 수업을 우리는 체계적인 컨텐츠가 있습니다. 논술의 이 노하우, 또 강사의 이 정말 캐리어, 이게 사실은 대한민국 탑이에요. 실력으로 입증된 합격을 많이 시키는 학원을 가십시오. 자, 그리고요, 우리 탑의 또 장점은 엄마성 첨삭. 제가 붙인 닉네임입니다. 우리 이 첨삭이라는 게 내가 볼 때 논술 1등급으로 가는 데 있어서 거의 50%의 비중입니다. 그래서 학부모 상담할 때 보면은 첨삭을 강사가 직접 하나요? 아니면 대치동식으로 막 여러 대형 강의하고 강사는 안 하고 뭐 조교시키나요? 우리들은 강사가 직접 하고요. 정말로 학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하는 첨삭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강사가 당연히 직접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학생 글을 몇 개 잘 쓴 거 못 쓴 거 내주는 합격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비교 공개 첨삭을 해줘요. 그러면 애들이 수업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돼요. 왜? 내 글만 첨삭받다가 다른 학생 글까지도 보면은 나보다 잘 쓴 거, 나보다 못한 거, 이거 비교가 되면서 실력이 종합적으로 늘어요. 그런 것까지 수업 시간 해주시고, 또 하나는 뭐냐? 무한 리필 한다. 추가 가격 안 받는다. 첨삭하고 고쳐쓰기가 최고 중요해요. 근데 그거 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아요. 왜? 귀찮으니까. 다이어트가 똑같아요. 하다가 포기해요. 피곤하니까 몸이. 근데 이거와 싸워서 고쳐쓰기에서 A 플러스를 맞는 거를 계속 반복하면 붙더라. 인문수리는 여름방학 이후에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인문수리 어느 학원 가가지고 인문수리 논술을 지금 한다는 데는 다 사기예요, 사기. 인문수리 논술은 여름방학부터 해요. 그 다음에 자연수리 논술은 지금부터 해야 돼요. 네? 논술은 지금부터. 아시겠죠? 인문수리 논술은 여름방학 때부터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지금 안 배웠어요. 수리논술 나오는 문제를 지금 안 배워요.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고 수능에서 배우고 난 다음에 해야 돼요.